애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썰방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사연 편지 하나가 도착했네요. 그럼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님들.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 내 보찜 내라 한다는 말이 있죠. 쉽게 이야기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고마움을 모르고 도리어 생트집을 잡는다는 뜻인데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 속담을 쓰게 될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번에 겪은 일에 딱 맞는 속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애청자님들께서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시어머니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제가 시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남편처럼 대학교를 나오지 못했을 뿐더러 미혼모 가정에서 자라 아르바이트를 하며 연명을 할 정도로 경제력이 좋지도 않았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하며 심한 반대를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에 못 이겨 남편과의 결혼을 포기할 생각도 했었죠. 그러나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인지 모든 것을 포기할 때쯤에 시댁에서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반대를 겪었던 상황이라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만 보이면 혀를 끌끌 차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집살이를 시키셨거든요. 게다가 3년 전에 동서가 시댁 식구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예 대놓고 저와 차별을 하셨죠. 그렇게 저는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보 같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힘든 생활이 이어지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남편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어머니와의 문제만 제외한다면 딱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부부금슬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 동네에서 인고 부부로 불렸죠. 이뿐만 아니라 저는 결혼 2년 차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더더욱 가정 유지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반대를 겪은 결혼 생활이 힘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상황이 아예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었고 시댁과는 거리가 있는 편이라서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마주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당연히 명절이나 경조사 때는 시댁에도 가야 하고 힘든 일이 연속으로 일어났지만 그건 잠깐뿐이니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5년차가 되던 해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겨나게 되었죠. 어느 날 저는 저녁에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함께 맥주 한 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늦은 시간에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처음에는 TV 소리를 너무 키워놓아서 민원이 들어왔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인터폰 쪽으로 가더니 시어머니가 오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서 급히 문 앞으로 달려갔죠. 어, 어머니, 이 시간에 저희 집은 왜?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너는 내가 못 올 곳이라도 온 듯이 얘기한다.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면서 너한테 꼬박꼬박 전화해서 허락 맡아야 하냐? 아,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손에 짐가방까지 들고 오시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그렇죠.
내 걱정은 개뿔. 너는 내가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 중 한 명 아니냐? 마음에도 없는 소리 늘어놓지 마라. 어머니, 갑자기 이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일단 오셨으니까 집에 들어오셔서 얘기하세요. 시어머니는 저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죠. 게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일부러 제 어깨를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죠. 하지만 그래도 어른이고 시어머니인데 내가 참아야지 싶어 애써 웃으면서 맞이해드렸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다 늦은 밤에 찾아오셔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전에 여기저기 뒤적거리며 하나씩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스러웠죠. 남편 또한 깜짝 놀라서 급히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남편의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는 것인지 깔끔하게 무시하더니 냉장고 안 검사까지 하시더군요. 아이고, 짓꼬라지 좀 봐라. 너는 지금 집을 개판으로 해놓고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어째 밉다 밉다 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하냐? 어머니, 최근에는 제가 조금 바빴어요. 조만간 날 잡아서 정리할 테니까 일단 앉아서 얘기하세요. 그래요. 어머니,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뒤적거리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사실 저는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제 살림을 마음대로 헤집어 놓으시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도 자고 있는데 늦은 시간에 시어머니의 언성을 높이면서 싸울 수가 없어서 일단 자리에 앉으시라고 계속 권했죠. 마찬가지로 남편도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자리에 앉히려고 했어요. 그러자 결국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으시더군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캐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이상한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나 니네 집 주변으로 이사 올 생각이다. 그러니까 첫째 니가 내일 날 박는 대로 전셋집 좀 구해봐라. 그리고 집 구할 때까지는 이 집에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네?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살고 계시던 집은 어쩌고 왜 이 동네로 오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내가 오겠다면 오는 거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내일 당장 부동산에 가서 전셋집 좀 알아봐라. 저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놀라서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죠. 남편 또한 많이 당황했는지 살던 집은 어떻게 하고 갑자기 찾아와서 전셋집을 구해내라 하는 거냐고 따지듯이 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막무가내로 집을 구해내라는 말만 반복하시더군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니 저나 남편이나 많이 답답했죠. 그러나 분위기상 저희 부부가 아무리 캐물어도 답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이사를 오실 계획이면 살고 계시던 집은 빼고 오신 건가요? 일단 집을 구하려면 보증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어야 해서요. 아니, 이사를 오는데 내 돈이 왜 필요하냐? 부모가 이사를 오겠다고 하는데 보증금은 네가 부담해야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증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월세집도 아니고 전셋집을 저희가 어떻게 부담을 해요? 막말로 첫째 네가 이 집에 시집 오면서 해온 게 뭐가 있냐? 네 동서처럼 혼수를 제대로 해온 것도 아니잖냐? 하다못해 밍크 코트 하나 안 가져오고 맨몸으로 시집 왔으면 양심상 이 정도는 네가 부담해야지.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저희 부부는 황당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채 보증금은 알아서 부담하여 집을 구해내라며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히게도 최소 투룸 이상이어야 하고 신축 건물의 지하철이 바로 앞에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나열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에게 한참 부족한 며느리라고는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나서서 들어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선을 긋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바로 거절의 표시를 하게 되었죠. 어머니께서 무슨 이유로 이 동네에 이사를 오시겠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일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보증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 돈으로 전세금을 해결하라니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라고 해도 막무가내 요구까지 들어드릴 이유는 없지 않나요? 너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딴 식으로 시어머니한테 대들라고 네 애미가 가르치든? 그리고 네가 그딴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순순히 포기할 것 같으냐? 후회하기 싫으면 그냥 얌전히 집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니, 이 밤에 저희 집으로 짐까지 싸서 오신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차라리 무슨 일인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고 무작정 집을 구해내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 일을 어떻게 납득하겠어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어머니. 일이 있으면 털어놓고 상의를 하셔야죠. 이렇게 막무가내로 집을 구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유를 말씀하시고 저희랑 상의하시던가 아니면 내일 날 박는 대로 집에 돌아가세요. 그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께 확실하게 집을 구해드리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러나 남편은 단호하게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저희 부부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더니 밖으로 담배를 태우러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한 듯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하거나 포기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는커녕 오히려 겁을 주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본인 집을 얻어주지 않으면 친정엄마 집에 밀고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죠.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가 그러거나 말거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항상 친정엄마를 걸고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왜 멀쩡한 친정엄마를 걸고 넘어지냐면서 굳이 이사를 와야겠으면 예뻐라 하는 동서한테 가서 집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다고 한 후 그냥 모른 척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화가 나셨는지 씩씩거리면서 두고 보자 하더니 손님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을 했고 저는 아들을 어린이집 등교시킨 후 다시 들어갔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나오실 때가 됐는데도 방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손님방에 계셔야 할 시어머니가 안 보이더라고요. 가지고 오신 가방도 안 보이는 것을 보니 집을 나가신 듯 했죠. 그래서 저는 급하게 전화를 드려보았는데 휴대폰이 아예 꺼져 있더군요. 상황상 휴대폰까지 꺼놓으신 것을 보면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혹시 남편이 알고 있는 일인가 하고 연락을 해보았죠. 하지만 남편 반응을 보니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소식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나가서 시어머니를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은 보나마나 어제 일 때문에 삐져서 나간 거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이 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찾아다니고 달래주었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면서요. 그렇게 전화는 끊기게 되었고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죠. 솔직히 시어머니를 찾는다고 해도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를 찾는다고 해서 요구사항대로 집을 구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올 때 되면 오시겠지 생각하며 내버려 두었죠. 그런데 약 1시간 정도가 지났을 즈음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저는 안부 전화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빨리 집에 좀 오라면서 다급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화야, 너 빨리 집에 좀 와봐라. 네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아주 난리야. 오늘 이모가 오기로 해서 밖에 나가봐야 하는데 나갈 생각은 않고 거실 바닥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다. 엄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시어머니가 진짜로 엄마 집에 달려갔다는 얘기야? 어머니가 가서 뭐라고 했는데 네가 혼수를 제대로 안 해왔다면서 집을 내놓으라고 하더라. 나도 뭐가 뭔지. 지금 짐가방까지 싸들고 와서 집 안 내놓으면 여기서 살겠다고 아주 난리야. 저는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고 나서 너무 황당했죠. 정말로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집까지 찾아갈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기 위해 친정집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위라도 하는 듯 머리에 흰띠까지 두르고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더라고요. 게다가 어느새 이모도 집에 도착해서 이리저리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손을 뿌리치더니 본인이 돌아가면 집을 구해줄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왠지 물렁하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미운 7살처럼 떼를 쓰는 시어머니에게 단호히 대답했죠. 어머니, 집 문제는 어제 저녁에 이미 끝난 얘기잖아요.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 난리를 피우세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오셔도 저희는 집 해드릴 생각 없으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내가 너한테 집을 사달라고 했냐? 아니면 몇십억 되는 전셋집을 구해달라고 했냐? 그래도 내가 시애미인데 너 이딴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다. 막말로 네가 시집 올 때 제대로 해온 게 뭐가 있냐? 둘째는 혼수도 다 해오고 밍크코트에 친척들 선물까지 챙겼는데 너는 나한테 집 보증금 하나 못 해주냐?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행동에 저는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친정엄마도 시어머니의 말씀이 기가 막히셨는지 헛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오히려 대놓고 친정엄마에게 본인 말이 틀리냐고 혼수 제대로 못해온 것 맞지 않냐는 이야기를 해댔어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그런 시어머니 말씀에 하나하나 반박하셨죠. 누가 보면 본인이 딸 결혼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해준 몹쓸 엄마인 줄 알겠다면서 사정상 비싼 것들로만 채워보내지는 못했지만 예의는 다 갖춰서 보냈는데 대체 뭐가 모자란 거냐고 큰 소리를 내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것도 혼수라고 해온 거냐면서 비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친정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씩씩거리며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시어머니 데리고 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때까지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지 거실에 아예 대자로 드러누워 집을 해내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약 30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친정집에 도착한 남편은 쩔쩔매며 죄송하다 사과하기 바빴죠. 그리고 급히 저와 함께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집을 해주지 않으면 다시 친정집으로 달려갈 거라며 겁을 주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워낙 불도저 같아서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저희 부부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혹시나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는 동서 부부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따로 전화도 해보았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는 듯 했죠. 결국 저희 부부는 모두가 편하려면 시어머니에게 집을 얻어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대출까지 받아서 시어머니에게 전셋집을 구해드렸어요. 물론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드릴 수는 없었고, 저희 사정에 맞추어서 적당한 집을 얻어드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사를 하기로 했던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침 일찍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약한 집에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집을 쓱 둘러보더니 마음에 안 드는 듯 표정을 찡그리더군요. 그리고는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최소 투룸은 되어야 한다고 했을 텐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1.5룸에서 좁게 살아야겠어? 어머니 혼자 살 집인데 1.5룸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저희 수준에 맞춰서 힘들게 계약한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동서는 나 이사한다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없냐 물으면서 돈만 잘 쓰던데 너는 대체 뭐냐? 그리고 집 구해놓은 꼬라지 좀 봐라. 신축도 아니고 여기저기 지저분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에휴, 이래서 돈 없고 백 없는 애 집에 들이는 게 아니라니까. 시어머니는 집을 얻으려고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는 저에게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본인 귀한 아들 등골 빼먹는다며 신세한탄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 아들 고생시키기는 싫으니 받은 대출은 모두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갚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못 받은 혼수 대신이라면서요. 그리고는 집 하나 구해줬다고 콧대 세우지 말라는 헛소리까지 날리면서 거의 쫓아내듯이 저를 밖으로 내보냈죠. 저는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행동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힘든 결심을 해서 집까지 구해줬는데 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 같아서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직계약을 취소한 후 시어머니를 내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함부로 움직이면 큰 분란만 생긴다는 생각에 일단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시어머니의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돌아와서 그런지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사를 오게 되면서 앞으로 오며 가며 부딪혀야 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5년 동안 묵혀둔 한이 서린 복수를 시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우선 저는 시어머니의 약점부터 잡아보기로 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더라도 일단 시댁에 자주 찾아가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아무런 용건이 없더라도 시댁에 자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약 4일 만에 시어머니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이사 후 4일이 지났을 때 시댁에 찾아가 보니 시어머니는 전원주택 사셨을 때의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현관문도 열어놓고 안방문까지 살짝 열어놓은 채로 전화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통화 내용을 살짝 들어보았어요. 아무래도 동서와 전화를 하고 계신 듯 했는데 제 귀가 의심이 될 정도로 황당한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전에 살고 계시던 전원주택 보증금을 빼서 동서 사업자금으로 투자를 한 듯 했죠.
이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돈까지 탈탈 털어 동서한테 쥐어준 듯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당장 이사할 돈이 없었고 오갈 곳도 없으니 무작정 저희 집으로 밀고 들어왔던 거죠. 그러나 언제까지 저희 부부 집에 얹혀 살 수는 없으니까 급한 마음에 집을 구해달라며 시위를 하게 되었고 결국 원하는 대로 집을 얻어낸 것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모두 휴대폰을 이용해 녹음을 하게 되었고 시댁집을 조용히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이번 일에 대해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동서는 집안도 좋은 편이고 학벌이 좋아서 연구소에 들어가 높은 연봉을 받으며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굳이 시어머니 집 보증금까지 투자금으로 받아 사업을 시작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었죠.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과 쪽 계열의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창업 생각을 하지 않고 하게 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이 많을 뿐더러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지원금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고작 보증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니 이해가 잘 되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만큼 공부해서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쇼핑몰 같은 사업을 할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수상하다 싶었고 동서의 뒤를 한번 캐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동네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차를 빌리게 되었고 남편에게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며 이틀만 휴가를 내서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놓은 후 친구가 빌려준 차를 끌고 동서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가 무작정 기다리게 되었죠. 그렇게 잠복을 한 지 꼬박 하루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림자도 보이지 않던 동서가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 듯 집에서 나왔고 저는 동서 뒤를 졸졸 쫓아다녀 보았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동서가 도착한 곳은 연구소나 사업장이 아닌 집에서 30분이나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식당이었어요. 처음에는 업무상 미팅이라도 잡혀 있는 건가 생각했는데 창밖에서 지켜보니 아무래도 동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했죠. 앞치마를 입은 채 서빙도 하고 상도 치우는데 꽤 긴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것 같았어요. 저는 동서가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놓은 후 식당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계속해서 지켜보았죠. 그런데 몇 시간 후 어떤 사람들이 동서를 밖으로 불러내더니 빼앗듯이 돈을 가져가더라고요.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동서가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동서네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그리고 지레짐작이지만 시어머니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저는 동서가 빚쟁이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담아두었고 이쯤 되면 증거물은 다 모았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 증거물들을 어떻게 폭로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타이밍 좋게도 시어머니가 알아서 판을 깔아주더라고요. 첫째야, 내가 이번에 이사를 해서 식구들 좀 초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네가 주말에 와서 집들이 음식 좀 만들어라. 나는 요리 솜씨도 없고 몸 여기저기 성치 않아서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서 참 잘됐다 싶었어요. 주말에 온 식구들이 모일 테니 그때 동서의 실체를 밝히고 시어머니에게 보증금을 모두 날리신 거라는 이야기를 전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러나 바로 알겠다고 대답하면 시어머니가 의심이라도 할까봐 저는 일부러 싫은 티를 팍팍 내며 차라리 시켜 먹자면서 몇 번이나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시간은 지나 어느덧 주말이 다가왔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장을 봐서 시댁으로 찾아가 음식을 하기 시작했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모르고 제 옆에 다가와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얼마 후에 있을 일을 기대하면서 시어머니가 요구하시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 들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쯤 남편과 아들 그리고 동선의 식구들이 시댁으로 찾아왔고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밥을 먹으며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다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슬며시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온 식구들이 저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다 싶어 시어머니에게 왜 이사를 하신 거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죠. 어머니, 식구들도 모여있고 이사도 한 상태이니 이제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시죠. 갑자기 왜 저희 동네로 이사를 하신 건가요? 설마 살고 계시던 집 보증금을 다 날리신 건 아니죠? 너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미 이사까지 와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그 문제를 들쑤시는 이유가 뭐냐고.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저를 향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휴대폰에 있던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 녹음본을 재생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준 건 투자금이라고 1년 안에 2배를 불려주겠다며 약속을 했다면서 보증금 해준 게 그렇게 억울하면 그때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 시어머니가 어이없어서 살짝 비웃고는 동서의 얼굴을 보았어요. 역시나 투자금을 돌려줄 수가 없는 동서는 얼굴이 아주 창백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치를 보니 서방님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듯했죠.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정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했고 확신에 찬 듯한 대답을 듣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동서의 사진과 영상을 풀었어요. 당연히 그 순간 집안은 아주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뒷목을 잡았고 서방님은 믿기지가 않는 듯 연구소는 어쩌고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냐고 돈을 받아간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면서 동서에게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희 남편도 제가 내민 증거물들을 보고 많이 황당해했죠. 그렇게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자 동서는 포기한 듯 식구들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석고대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 연구소에 다닌 적도 없고 그냥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얼마 전에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급해서 빚을 좀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 어머니의 보증금이 탐이 났어요. 아무리 급해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너 돈 많은 집 딸내미 아니었어? 돈이 필요하면 내 친정에 가서 좀 달라고 하면 되잖아. 너 설마 부잣집 딸내미도 아닌 거냐?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저 부잣집 딸 아니에요. 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결혼하면서 보여드린 분은 아는 사람 부모님인데 돈이랑 좋은 옷 좀 사드리고 연기 좀 부탁드렸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그래서 내가 명절 때마다 장인어른 장모님 좀 뵈러 가자고 하면 해외에 계시다느니 여행하고 계신다느니 그러면서 피했던 거야?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당신 정말 실망이다. 그날 서방님은 동서에게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면서 이혼을 통보했고 시어머니는 멱살까지 잡은 채 당장 본인 돈을 내놓으라며 난리였죠. 그리고 그 상황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보증금 빼기로 했으니 내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를 한 후 남편을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시어머니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은 후
쫓겨났는지 다시 저희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 싹싹 빌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전날에 더 이상 시어머니를 거둘 생각이 없고 만약 그래야 한다면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면서 남편에게 통보를 한 상태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약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번 일로 시어머니에게 실망했는지 그냥 제 뜻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찾아온 그날 저는 가차없이 집에서 내쫓아냈죠. 결국 시어머니는 그 나이를 먹고 고시원에 들어가 살아야 했고 저는 그날 이후로 인연을 끊다시피 지냈어요. 물론 남편은 자식이기에 시어머니에게 가끔씩은 안부 연락을 드리는 듯 했죠. 애초에 저는 부모 자식 간의 연까지 끊어놓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연락을 하는 것까지 말릴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끝까지 시어머니와 얼굴 보고 살고 싶지는 않네요. 저는 이번 일을 겪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일이 다가오고 나쁜 사람이 되면 나쁜 일만 생기게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언행과 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도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평상시 좋은 언행과 바른 행실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려고요. 애청자님들, 보잘것없는 제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청자님들, 오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금방 새로운 사연 편지 또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썰방 스튜디오였습니다.